자, 총선 시기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재판까지 받았죠. 오늘도 재판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제는요. 부인 김혜경 씨가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각각 다른 법정입니다만 부부가 법정에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앞서 법인카드로 식사 결제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오늘 재판에 나오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군사 독재 정권도 야당 대표 부부를 나란히 법정에 세우는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야당 대표 부부 탄압을 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위증 교사 혐의입니다. 거짓말하라고 시킨 혐의예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당시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때 일이지만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켜서 저는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 내가 사실대로 하라고 그랬지.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한 거지 거짓말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 녹취로 다 편집된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한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김진성 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인데 이재명 대표 지시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반복된 요구에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유력 정치인인 이 대표가 직접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등 때문에 허위 증언한 게 맞냐 이렇게 묻자 예라고 답을 했고요. 또 이 대표가 이전 재판에서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모멸감과 배신감 느꼈냐 이런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법정에서는요. 증언만 나온 게 아니라 검찰이 문자를 공개를 합니다. 어떤 문자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저 때는 김진성 씨가 정진상 씨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라고 김진성 씨가 얘기를 한 겁니다. 관계 좋을 때죠. 증언 전에. 자, 그리고 2022년 9월에 김용 전 부원장이 체포됐을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김모 씨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힘내세요. 형님. 형님이래요. 형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했을 때까지만 해도 몸 추스리십시오. 다음을 모색하시지요. 라고 김모 씨가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이때는 형님, 지사님, 시장님, 대통령님, 예비 대통령님께 이렇게까지 장황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힘내라고. 자, 요때는 감사합니다. 뒤에 저 이모지라고 하죠. 이렇게 물결로 웃음까지 이재명 대표가 보냈다는 거를 법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저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모 씨, 김진성 씨요. 이분은 김병량 씨의 수행비서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주변 몰라고요. 고소를 최초로 피드는데 취한다. 이런데 모의를 한 적이 없고요. 예. 또 이게 모의를 해도 저분은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죠. 전혀 모르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의견서까지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정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강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분이 김인섭 씨하고 백현동의 사업을 동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김인섭 씨하고 백현동 사업하려면 이재명 대표 측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언을 해준 건데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걸 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걸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언하러 가면 이게 진실을 말하고 올게요. 이래야죠. 뭘 최선을 다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보고도 형님 어쩌고 하면서 계속 예비 대통령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건은요. 유창훈 판사, 영장을 기각한 판사죠. 근데 그분도 위정교사는 소명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김진성 씨는 자백을 하고 있어요. 위정을. 근데 위정 교사가 무죄 녹이기 쉽지 않죠. 주범이 자백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재판을 부부가 받았잖아요. 김혜경 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 김혜경 씨는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출석할 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재판 끝나고 나올 때는 또 기자들과 마주쳤나 봐요. 말을 아꼈지만 김혜경 씨는 같이 있던 변호사는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웁니다. 저는 이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기부행위 행위자에 있어서도 여기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 해서 김혜경 여사 이름이 빠질 정도였었습니다. 아무리 정치검찰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어제 그 경호를 받으면서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법원 후문을 통해서 법정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법률 문외한입니다만 일반의 상식의 높이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김혜경 씨가 저렇게 식사를 한 시기가 그 배우자인 그 이재명 당시 이 후보가 당내 경선을 치를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식사를 한 그 상대도 사실은 뭐 국회의원 배우자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관계자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부인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호스트는 누굴까요? 그럼 김혜경 여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럼 놓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호스트가 밥값을 내잖아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돈을 안 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호스트인데 그러면 그럼 누가 돈을 냈지? 하면서 그럼 수용원들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면 이거는 내 사적인 모임이니까 이거는 내가 그럼 돈을 따로 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전혀 밥값 낸 것조차 몰랐다는 이야기 자체가 일반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예. 하지만 본인은 늘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조심한다. 그래서 내 밥은 항상 내 밥값은 내가 냈다. 누구한테 얻어먹은 적도 없고 누굴 사준 적도 없고. 그래서 김혜경 씨가 먹은 밥 때는 따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건 내가 했고 나머지는 난 잘 모른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그리고 참고로 이건 법인카드 사용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법인카드 중에 저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이게 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 있지 법인카드 사용한 거, 뭐 샴푸 사고 뭐하고 이재명 대표랑 그 섞여 있는 그 법인카드 부분은 아직 검찰 조사 중이라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죠. 자,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죠.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장관 소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면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언론에서는 쉽게 그러죠. 조국 장관이 만든 신당, 조국신당, 조국신당, 조국신당. 언론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조국신당 그거 괜찮네. 이러면서 그 당명으로 선관위에 아마 알아봤나 봐요. 하지만 선관위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이름을 앞에다 두고 누구누구 신당.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이름 조국도 있지만 나의 조국 이런 말 있잖아요. 나라를 뜻하는 조국은 가능하다고 조국 전 장관은 보고 있습니다. 조국 들어보시죠. 선관위가 과거 안철수 신당을 불허했던 것처럼 정치인 조국의 이름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 허락을 해주지 않고요.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조국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 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자, 어쨌든 당명에 조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겠죠. 조국이라는 게 뭐 칸츄리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나의 조국 대한민국 뭐 예.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국 뭐 무슨 뭐 민주당 얘기도 나오고 조국 개혁당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국 민주당의 약자가 조민당이다. 조국 민주당의 약자가 조민당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니까 어허. 그런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법에 이제 어긋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요. 근데 조국이라는 게 이름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말이죠. 그야말로 아까 우리 차 교수 말씀처럼 보편적인 눈높이가 있잖아요. 상식이라는 게 있고 정치는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상식에 궤도서 이탈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전 조국 이런 것 때문에 중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야죠. 왜 이렇게 선이 굵게 정치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선이 가늘게 정치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자, 요거 하나만 짚어보죠. 물론 조국 전 장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2심까지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왜 굳이 지금 출마를 하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말 바로 보시죠. 뭐라고 했느냐. 출마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의원직을 잃게 되면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다. 잠깐만요. 의원직을 잃는데 동지들이 대신하는 경우는 이건 비례대표거든요. 본인이 의원직 잃으면 지역구로 나간 사람이 의원직 잃으면은 거긴 보궐선거 치러져요. 야, 저거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디까지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일단 대법원은 의미가 없은 게 법률심이거든요. 근데 이미 최강욱 재판에서 이제 전원합의체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대법원에 기각이 되면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의원직이 날아나는데 아마 비례로 가면 승계하거든요. 앞부분이 무효가 되면 제가 보기에 조국 장관이 비례 2번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의원직 상실하면 3번 승계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동지한테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뭐 여성이 1번을 하는 구조라면 다른 여성이 1번을 하고 본인이 2번 중에 제일 높은 2번을 하고 그러다 또 저기 뭐 무슨 일이 생기면 3번으로 넘어가는 간다. 거죠. 승계. 거기까지 출마하시는 분이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근데 그게 예측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은 기각될 게 거의 명약 관화합니다. 뭐 그거야 아직 아니라는 점,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은 안 나왔다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죠.